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IB 방송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2025년 6월 3일은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큰 우환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몇 분들의 이름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겠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대통령 몇 분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들의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에서도 하문은 파자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 박정희 파자라 하면은 18이 됩니다. 18년 발정자가 한일 멈출 때 한 번에 멈춘다는 거고, 기쁘리자는 신하신 옆에 뱀사자 밑에 보라자가 있습니다. 신하가 뱀띠입니다. 탕탕탕 신하 뱀띠 신하로 인해서 탕탕탕 내관에 총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토탈적으로 쉽게 생겼다. 박정희 금상유문격, 또 토탈적으로 안전격, 순풍 선해지상에서, 그래서 그만한 대통령 지위까지는 올라갔으나 이름 한자의 파자법으로 인해서 그런 운명을 좌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이 야행격이라고 합니다. 초년의 고생은 무지하게 많고 말년에는 복록적 입신양명격,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서 이름을 떨치는 이름이 되겠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장춘몽격, 중단격, 낙마 채골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일장춘몽격, 꿈의 모든 것을 지난 일이고요. 사리사욕에 굉장히 민감한 현상일 때 이름으로서는 아주 최적 나쁜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망망대해격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의 부르는 어감은 총체적으로는 승천격, 노용두근지상 해서 망망대해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방이 바다이니까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멈춰뛸 수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굉장히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한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노용두근격에서 늙어서 늙은 용이 일어나는지, 늙은 용은 조화롭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인들이 늙은 용을 받들어서, 왜 이게 용이다 해가지고 밑에 많은 사람들의 받들림에 의해서 용의 역할은 못해도 용의 기상을 보이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문재인은 발전 성공격이라고 얘기하고 두령격 만인 앙시지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발전적이었고, 모든 초년부터 어떤 일이도 좀 순탄하게 무난하게 가는 이름이었고, 이름에 문재인 끝에가 호랑이를 뜻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 자체가 부엉이상입니다. 전체 다가 육식동물이 되겠죠. 하나는 새 종류가 되겠고, 관상은. 그리고 이름 자체에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겠고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가 전번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일광춘풍격입니다. 그리고 부모격, 무정세월지사에서 이름으로는 최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바로게 윤석열 아니면 보통사 윤석열, 성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도 윤석열이가 맞느냐 윤석열 해서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던 해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해서 뭐 윤석열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윤석열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쓸 때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열인데 이름을 석열이가 성열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금반지인데 음반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대든 한 나를 대변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정확히 불러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3년 전에 평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서부터 최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호 1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 4번에 개혁신당 이준석, 5번에 권영국, 6번에 구주화, 7번에 황교안, 8번에 송진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일곱 기호는 8번인데 7분 나왔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테 전화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님 기호 3번은 왜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거진 다 압니다만 선거의 기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선거를 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야당이어도 1번이었고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두 번째로 있으니까 2번, 2번이고 3번은 조국혁신당인가요? 조국 씨가 만든 그 당이 국회의원 수가 족수가 많아서 원래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도 번호를 내지 않았으니 그 번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국회의원 수가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씨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민주노동당이었기 때문에 5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이기 때문에 구주화가 이 순서대로 번호를 받았고요. 무소속의 황교안이 하고 8번에 송진우가 받았으니까 국회의원 기호는 8번까지 가는데 사람은 7명밖에 안 됩니다. 높아심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님, 그분 재미난 분 안 나왔어요 이번에? 나는 선거 관계가 관계 없는데 그런 선거 방송을 자주 하니까 묻더라고요. 왜 누구요?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허경영이 3억씩 준다는 양 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양반이 3억씩 준다고 대통령을 찍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괜찮아요. 또 재미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선거법 위반으로 2027년까지도 선거권이 박탈이 되어 있어요. 비서선거권이.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주목해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심입니다. 기호 민주당의 이재명 씨, 또 국민의힘 김문수 씨는 그냥 있습니다. 4번에 있는 이준석을 이 양반이 이준석 후보다가 단일화를 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이 단일화 안 되면 최종적 끝까지 가면 아주 그 보수에서 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공갈 겸 엄포 겸 놓는 유세가 있고요. 권영국 씨도 단이니까 있었고 구주화 씨 자유통일당이라도 원래 이 자유통일당을 처음에 만든 분이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씨잖아요. 김문수 씨가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고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후보로 나왔어요. 구주화 씨는 어느 정도 들어간 뒤에 내가 지원 단일화가 아니라 누구한테 밀어준다. 김문수 씨를 이러면서 구주화 씨는 들어갈 것이고요. 황교안 씨 끝까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 선거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하려고요?
그래서 나도 뭐 빅텐트 내가 이만큼 끌고 너희한테 국민의힘에 보태줬으니까 나도 국민의힘에 어떤 뭐 당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계산 속으로 주판을 두들겨서 갔으니까 요번에 끝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권영국 씨도 아나도 그 야당인 이재명 씨한테 이렇게 얼어주겠다 할 수 있는 확률이 50%고요. 구주아 씨, 한계한 씨는 100%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씨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선거비용 보존이 안 되는 상태를 생각했으면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철수의 전철을 밟지 않겠나. 안철수가 뭐 윤석열 씨 도와서 믿겠습니까? 자기가 끝까지 가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투표수가 나올 수 절대 안 들어갈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보전이 안 되면 센 돈 자기가 까먹을 거니까 돈 때문에 윤석열이하고 단일화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관심 있게 여러분 보실 건 송진업 기호 8번입니다. 아 이런 분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이 양반이 정권 14번민가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기가 뭐 3건 4건 있고요. 아 이런 분도 대통령 그거 인가 어느 정도 끄나 형을 다 받으면요. 대통령 또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 또 나올 수 있으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어쨌든 이분은 끝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분은 많아야 4분 정도 3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어떤 데 관심을 보고 있나? 그 전에는 누가 될 것이냐? 전번 대통령 선거 때 새로 나왔던 윤석열 씨가 될 거냐? 이재명이 될 거냐? 하도 비슷비슷하다. 굉장히 여론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뭐 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 차이가 나니까 지금 관심거리는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밖에 여론조사인데 지금 근데 과연 몇 프로 지지율을 50%를 넘겨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보통 뭐 30, 40, 뭐 1, 2% 해서 비슷하게 대통령이 되면요. 그날부터 대모할 겁니다. 그날부터 탄핵한다고 하고. 근데 후닥다 한 60% 이상 가버리면은 굉장히 이 대통령 하기도 또 우리 지도자로서도 명맥이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일본 대통령 후보는 과연 몇 프로로 지지를 넘길 것이냐 하는 것. 두 번째 관심거리가 4번입니다. 이준석이 완주할 것이냐. 비용을 반꼬로 또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요새는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씨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름에 밝을 명자를 쓰면요. 밝을 명자를 쓰면 참 안 좋다고 합니다. 날일자 다루니까 해와 달이 한꺼번에 뜨니까 얼마나 밝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이 같이 떠서 한 일직선에는 밝을 명자는 이 롤이 같이 일직선에 있잖아요. 일직선에 있게 되면은 어떤 것이 생깁니다. 일식일 수 있고 월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식 월식. 그러면 맑은 해가 달에 가려서 깜깜해지죠. 월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하는 가운데 밝은 명자가 있으면 완전 일식입니다. 그걸 개기일식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완전히 가려서 깜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밝은 명자가 끝에 있잖아요. 가운데 자가 아니고 끝에 이름의 밝은 명자가 반입니다. 반만 일식이 되고 반만 월식이 됩니다. 그것을 이름 쓰시는데 어디다가 명자를 쓰느냐에 따라 이만한 차이도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이재명이라는 한글의 이름은 금상응용격입니다. 누가 올려주지 않은데 내 스스로 발 하나하나 해서 그 계단을 올라서 끝까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능성만물지상이다. 거꾸로 뒤집어 놓고 좌로 흔들어 놓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사방팔방을 뒤집고 볶고 엎어놔도 일어서는 이름이 돼서 능성 만물지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끝에 총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처럼 두령극 만인 앙시지상, 이상하리만큼 견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축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저 사람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도 눈에 띄면 너무 띄면 속간해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준점을 벌써 모여들고 지켜봐 준다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2번 김문수의 이름입니다. 김문수는 글문자에다가 객숫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건 한글 이름은 김문수 하면 어변인용석격이야. 우리가 밀꾸라지 용됐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상학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쉬운 얘기가,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됐다. 그 얘기는 즉 우리가 밖에 있는 미꾸라지가 용됐다 이런 얘기 이름 적혀니까 이름 문수라는 건 좋습니다만은 숫자산 은양이 시냐 양행지행 어두운 길을 가다가 자빠지는 경이 되고요. 수리가 중단적이 축풍 낙엽경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 멈추면은 그나마도 좋은데, 멈추지 않고 진행되면은 잎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원나무가 가지가 찌그러지고 벗겨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멈춰서질 아니해서 굉장히 주의스러운 이름이 되겠습니다. 기호 4번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 이준석은 유곡회춘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는 자양분으로 인해서 준석해서 사람들한테 친근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이름입니다. 많은 것은 친근하다는 얘기예요. 자력 갱성지상이라고 하니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적인 현상이라 해서 좋고요. 못해 토탈로 따져서 이름 이준석은 요행격 노수주지상이다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 이런 가상하에서 일들을 습이 생기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행 아면 이런 게 되니까 이만한치 따라질 거다. 내가 생각해 100% 200%의 더 효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하죠. 복권을 샀을 때 되리라는 것보다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행수 그 소가 뒷걸음질 하다 쥐 밟았다고 하는 것도 여행수에서도 녹수주요지상이라고 하니까 푸른 숲속에서 내가 만날 푸르고 좋으리라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다독거려서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할 때 다시 반복을 해보고 돌이켜보고 하고 이렇게 답습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스님 이번에 21대 대통령집 문패는 어떤 분이 닮느냐고 봐서 이름만 딸랑 보면 이재명 씨가 청와대 뭐 하여튼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이래도 전국에 굽고요. 그 어떤 그 대통령실 그 이름을 짓는다 공부한다. 내가 공모를 하면 했죠. 왕궁 이렇게 하라고 저희도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무속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기 좋다 해서 하나를 정하지 못한 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어디로 가는하더라도 예터에 이곳에 잠시 머물리지 않나 봤을 때 이름의 문패는 이재명이가 조금 이름만 봤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가 내일은 후보자의 관상 역대 대통령은 어떤 관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나를 보고요. 21대 대통령 될 사람은 어떤 관상이 대통령이 되겠냐
이재명이는 어떤 관상이고 김문수는 어떤 관상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날입니다. 투표를 안 하고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찍을 셈이 없다, 찍을 셈이 없으면 가서 자기 이름을 쓰고 찍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에는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6월 3일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꼭 투표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기를 이 스님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관상 들고 여러분하고 나오겠습니다.